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6월 28일, 6월의 마지막이네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님, 최선우 배짱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뭐, 이게 제가, 어제 좀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해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변천사, 네, 변천사를 보면서, 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네, 한번 알아보면 네,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볼까요? 일단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 기반의 암호화폐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한계를 보이니까 이더리움이 나왔어요. 네. 이 사진은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어쨌든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는 기존의 그 중앙화된 시스템들이 누군가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시스템이 제3자가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 거기에서 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럴 염려 없이 서드 파티들 그러니까 제3자들이 끼리 알아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면 정말 수수료도 줄이고 많은 비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블록체인의 개념으로. 네. 그말 그대로 블록이 계속 이어진 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뭐 우리가 개발할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뭐 볼까요? 비트코인. 자,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알바미 꿀밤에게 예, 이제 비트코인이 1000개 있는 알밤이 비트코인 100개를 보내려고 해요. 네. 근데 누군가 그 동시에 똑같은 트랜잭션을 만들어냅니다. 네. 알밤이 저는 분명히 100개만 주려고 했는데 꿀밤한테 꿀밤한테 200개 줬다고 이렇게 뭐 거짓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블록체인을 안 쓰고 종이로 쓰다고 하면 소송해야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좀 합리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일단 나오고 나니까 송금하는 건 좀 좋아요. 좀 느리기만 해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느려. 일단 써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죠? 네. 왜 느릴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그죠? 블록체인이 왜 위변조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중 지불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은 네, 누가 중앙 기관이 있습니까? 농협이라면 농협 시스템 안에서 뭐 이상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보면 막 금감원이 모니터 보고 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 거래가 있으면 바로 네,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런 개입이 없어요. 그죠? 탈중앙화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미리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애초에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이 다음 블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음 블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택하는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중 지불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트랜잭션이 두 개가 생겼을 때 예,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방어를 하냐? 이중 지불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그게 나카모토 사토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나카모토 합의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나카모토가 미리 만들어 놨어. 어떻게? 야, 어, POW, 채굴하는, 채굴, 작업을 통해서, 이게, 다음 블록이 생성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죠. 뭐예요? 가장 긴 블록체인이
롱기스트 체인, 가장 긴 체인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 진짜 트랜잭션이 위에 거라고 하면 아래 거에 대해서 이중지불 공격을 일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방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방어를 하냐? 이게 이전에 데이터들이 쭉 나열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쭉 나열된 모든 데이터들 중에 긴 체인을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 그러니까 POW를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이 채굴에 대해서 정확한 해시 값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블록이 생성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있는 블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해킹이 되지 않겠냐. 해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그만큼 갖고 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블록을, 그 노드들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해낸 거예요. 블록체인이 좋다. 좋은데 일단 비트코인은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느려요. 전송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동기화가 필수예요. 그러면은 이전 블록까지 이 롱기스트 체인 룰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이전 처음 제네시스 블록부터 마지막 블록까지 일일이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전 데이터들을 또 다른 누군가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드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동기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건데 이 동기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무언가 일단 뭐 결제용으로는 그래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쓰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더리움이 나온 거죠. 그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한계를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전에 진행됐던 트랜잭션들을 모두 확인해야 되니까 느리고 동기화가 필수인데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같이 이런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요소를 뺐어요. 왜? 일단은 비행기를 만들었어. 비트코인이라는 비행기를 날려고 만들었어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 날개를 떼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무한 루프 기능을 빼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대충 이제 뭐가 다른지 이해만 하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무한 루프는 이 튜링 완전 언어라고 해서 이 무한 루프 기능이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컨트랙트 기능도 하면서 어떤 확장성을 지녀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켜버려요. 무한 루프가 무한 루프를 넣게 되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무한 루프가 계속 반복되도록 공격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채굴자는 계속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지 못하고 그러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지 못하고 채굴비는 사가지고 전기비도 막 넣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요소를 뺐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뭔가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합의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적인 걸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 보면은 뭐 금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점을 보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해 버립니다. 이 이더리움에다가 이더리움에다 뭘 추가를 했냐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에 붙여버린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어카운트 관련된 그런 이해하기 편하게 문서 작성 이런 뭐 툴 같은 거를 더 덧붙여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꿈꿨죠?
이더리움 창시자가 네, 네. 웹3 이걸로 인터넷을 구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네, 기존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네,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쓰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쓰면서 네,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인터넷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또 느린 거예요. 이게 왜? 말씀드렸잖아요. 블록들이 계속 생성되면 그게 POW든 POS든 어쨌든 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이전 데이터들을 검증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게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엔 정말 많이 나와요. 새로운 블록체인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성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창시자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더리움은 총 5단계의 로드맵 중에 2단계밖에 오지 않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최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이제 속도가 안 나오고 확장성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레이어 1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그게 뭐예요? 에이다, 이오스. 네. 이거 뭐 1.5세대, 2세대 그거는 뭐 이제 일선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이름 붙이는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뭐 2세대라고 합시다. 2세대 블록체인들이 나왔는데 합의 알고리즘과 그런 방식들을 조금씩 변경한 거예요. 변경해서 우리 건 빠르다 하고 속도에만 중점을 두고 속도에만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와 빠르다 했는데 이게 이오스나 에이다 이런 것들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이게 빠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블록체인 몰랐을 때 속도가 빠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합의를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려버린 겁니다.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오스 같은 경우에 또는 트론 같은 경우에 대표자 21명 슈퍼 노드들을 선정해서 그 슈퍼 노드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블록이 100만 개라고 하면 그 100만 개를 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21개 노드들이 투표권을 갖고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탈중앙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리고 탈중앙화가 안 되면 굳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핫하다가 에이다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죠? 이 코인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변천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블록체인들이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발란체, 솔라나, 폴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검색해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게 변화해서 블록체인 세대들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딱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 합의 알고리즘을 바꿔서 나와요. 우리는 뭐 투표 방식입니다. 우리는 뭐 진결 방식, 병렬 방식입니다. 우리는 원점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코드들로 보여지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합의 알고리즘이 변경됐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내부의 오픈 소스들을 보면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이 우리는 이걸 좀 바꿨어요. 아니면 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바꿨어요. 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윈도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윈도우를 속 안에 들어가면 이걸 백엔드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이 다 코드로 이루어진 겁니다. 코드로 블록체인도. 그래서 이 코드들을 각각의 이제 필요성에 맞춰서 무기를 각각 장착한 변경된 코드를 가지고 레이어 1, 3세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발란체, 솔라나, 폴카단 뭐 여러 개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좀 그때 당시에 좀 핫했던 것들만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솔라나요. 시총 9위를 했어요. 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서상의 TPS가 65,0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속도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안정성도 중요한데 예, 속도에만 치중을 해요. 근데 심지어 속도에 몰빵을 했는데 속도도 안 나와. 속도도 TPS가 65,000이라고 65,000인지 5만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5만 이상이에요. 어쨌든 TPS가. 근데 TPS도 지금 20도 안 나오는데 셧다운도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솔라나를 예, 다운그레이드까지 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겠죠. 이게 여기가 1, 2, 3이 안 들어가야지 완벽한 코드인데 누가 실수로 이제 1, 2, 3, 4를 넣었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구동이 안 되거나 그냥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코드들 중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계속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라나도. 그러면 뭐 알고랜드나 뭐 그런 것처럼 또 계속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투자했을 때부터 저라는 사람도 지금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저도 계속 배워야 되죠. 그죠? 배워야 되는데 근데 2017년부터 트론 투자하고 방향성과 마케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사람들이 10,000원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그때는 시총도 생각 못할 완전 코리니 시절이었어요. 기술?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냥 돈 벌었으니까 어, 이제 이게 트론이 뭐 알리바바랑 하면 뭐 좋을 것 같다 해서 어, 계속 한 2, 3년 지켜보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어 지금. 물론 지금 저스틴 손도 열심히 무언가 뭐 만들고 있겠죠. 개발자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에 한번 나왔을 때 저스틴 손이 직원들 거의 100명 가까이 데리고 있다고 뭐 얘기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오스 뭐 차세대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의 왕좌를 넘어나 했었죠. 엄청 핫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오스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오스 후드티를 한번 입고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계속 개발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보여줬어요. 폴카닷은 CEO가 사임을 했고 솔라나는 서버다운에 다운그레이드까지 해버리고 알고랜드는 컨텐츠의 한계. 알고랜드가 그 뭐지 보상 어쨌든 우리가 노드를 운영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노드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노드 보상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토크노믹스를 잘못 짠 거죠.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알고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일단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워낙 참신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투자도 많이 받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고랜드를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여준 게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 이더리움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2위, 3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2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속도가 안 나오니까 작년에 POW에서 POS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체제 전환을. 체제 전환 시키면서 예, 샤딩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샤딩님이 등장을 하셔요. 이때부터 샤딩을 써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샤딩이 주목되고 진리카가 최초로 샤딩을 탑재해서 예, 우리한테 선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 샤딩 기술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 원장에 있다고 보는 거고 블룸 재단도 그 원장에 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도 체질 개선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이제 그 웨비나를 다 못 이전 거를 다 못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딱 보시면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모든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믿고 못 믿고는 그 추후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술이 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장의 구조가 왜 핵심적인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과 이 무한루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지금 현재 금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무한루프를 탑재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확장성이 뭐 안 보였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왔다. 근데 이더리움도 물론 그 문제를 보완해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팩트만 놓고 보면 블룸도 아직 해결을 못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메인넷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이 특허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시면 이제 다이나믹 샤딩, 아마 지금 공식방에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 특허 좀 진행되는 거 보여주세요 하는 특허는 다이나믹 샤딩이나 프루닝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해서,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보셨을 테니까 추가로 뭐 이게 뭐 진행되는 게 보고 싶으시겠죠. 뭐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하게 이 원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샤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특허 보여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블룸에 보여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걸 보고 이 기술들이 진짜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BFT 비잔티움 폴트,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합의라는 건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투자를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정확히 알면 더 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잔틴 합의 그 오류는 뭐냐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비잔틴의 이제 제국에 그 충실한 장군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 장군하고 B 장군하고 권력 싸움을 해서 A 장군이 B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A 장군이 B 장군한테 왜냐면 권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가 B한테 마치 황제가 저기 위험한 고지로 가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밀서를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황제가 만든 것처럼. 근데 그걸 당연히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필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위험한 곳에 가서 죽어요. 이 사람은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이걸 그냥 해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잔틴 확정 합의가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확정 합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블록체인은 블록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블록이 연결돼 있어야 당연히 블록체인이지.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 안 돼 있으면 뭐죠? 그냥 블록이죠. 레고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블록들이 체인 고리를 갖고 있으니까 블록체인인데, 자, 이 다음 블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나카모토 합의라는 그 합의에 의해서 다음 블록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로커스도 본인들만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있을 거고, 솔라나 아발란체 다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있을 겁니다. 합의를 해야 다음 블록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이 AWTC의 원장 시스템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WTC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더리움도 어카운트가 추가된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결은 비슷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더 업그레이드된 레이어 1 코인들이, 블록체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에 대한 것들 하나씩 따져보시면 그게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나는 문과라서 몰라, 문송합니다. 저는 진짜 문과예요, 완전.
근데 이게 이 원장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프루닝, 프루닝과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샤딩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게 완성이 되냐? 진짜로 CBDC로서도 쓸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이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된 후에, 완전히 그냥 저도 포트폴리오를 바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저도 말씀드렸죠. 일단 기초적인 상식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다고. 왜냐면 제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레이어 1 블록체인이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제 생각은 한국은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 배경이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블록체인 갖다가 뭐 CTPS 30만 나온다는 사람도 많고 재단을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뭐 다 이게 심지어 그 개발자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개발자랑 얘기를 해봐도. 네. 그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 그렇다고 속도가 진짜 그렇게 나느냐? 오히려 저보다 모르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뭘 하겠다고 하는 사기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소니랑 일제가 다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삼성이 그렇게 될 줄을 솔직히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블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 전환의 이유는 삼성이 보여준 저력도 있고, 한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전제는 사기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특히 어제 두 팀하고 미팅을 했는데 다른 데서도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일단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이 기술, 뭐, 이건 뭐, 최초의 기술이고, 다른 데 못 만들다, 이런 거에 심취되어 있어서, 다른 주변을 못 돌아보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블룸에 대해서, 특히. 블룸의 기술력에 대해서. 그 기술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원래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했지만, 어제, 블룸이 지향하고 있는 저비용 고성능 레이어 1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더 어렸고요. 개발자 출신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블룸을 모르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도 나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넘버원 대학교도 이렇게 나왔고 컴퓨터도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경외심이 든 사람조차 본인의 길을 갈 거겠지만 그분도 본인의 레이어 원을 가겠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시장을 블룸의 기술력을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그려지는 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정확히 이해는 했다고 그 안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 레이어 1 블록체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랑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술력 이후에 일단은 팔콘이죠. 팔콘. 왜 붙어 있을까? 왜 붙어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해답을 냈냐면 기술이 있으니까 붙어 있겠지. 기술이 있으니까 붙어 냈겠지.
여기 있는 알고랜드나 솔라나 이런 데들도 엄청난 투자를 받고도 다운그레이드까지 하고 컨텐츠 한계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이 일단 알고랜드가 레이어 1인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한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레이어 1은 솔직히 컨텐츠가 없어도 돼요. 레이어 1 코인은 성능만 좋으면 돼요. 어떤 레이어 2등 붙을 수 있게. 근데 이게 그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인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또는 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알고 알고랜드의 레퍼런스는 블룸이 쫓아도 못 갑니다. 사실 지금 알고랜드의 레퍼런스만 보면 알고랜드가 훨씬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도 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 결국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이 지금 끝났나요? 이더리움은 안 끝났어요. 이더리움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5단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5단계 이름이 아마 스펄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머지, 서지 있고 스펄지. 2단계까지 와서 그렇게 되면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확정성이 높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의 왕자를 지키고 있던 레이어 원코인인데 어떨까요? 다시 올라서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웨비나를 보시면서도 웨비나 내용만 다 믿으시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사실 블록체인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게임체인에 대해서. 게임체인은 그냥 게임에 특화된 체인인 거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굳이 컨텐츠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빌리어네어 정음님께서 로커스 체인의 게임 체인이 중앙화 서버 없이 작동한다고 문희사님이 웨비나 때 답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정확하게 재단에서 서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탑재된 노드가 바로 그 서버 리스일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이상 알지는 못해요. 네, 저는 그 이상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테스트넷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캐치한 뭐야 이거? 긍정적으로 캐치한 내용은 일단은 계속 동기화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동기화 시간이 조금씩이라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네어 정음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저도 이게 서버 없이 작성하는 걸 알고 있냐는 질문이라고 하시면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도 개발자가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전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지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너 블록체인 좀 공부하면 안 되냐? 네가 공부를 하면 나보다 더 빨리 이해할 것이고 이 모든 돌아가는 특히 이 노드들이 의미하는 스크립트들이 네가 설명해주면 내가 더 빨리 알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개발자도 대기업에 있어요. N사에 있는 친구도 있고 둘 다 N사네요. 어쨌든 둘 다 N사에 있는데 그 친구들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영역인 거거든요. 개발자들도 게임 개발자가 있고 앱 개발자가 있고 개발자들이 다 다르듯이 그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개발자 친구 중 한 명도 서버 없이 가능한가? 그런 의견을 내는 친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제 컴퓨터가 오류 같은데 킹덤 언더 파이어에
노드가 같이 그 패키징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노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버가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코딩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딱 보면 딱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지 못해서 100%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블룸도 답답하긴 답답하겠다. 왜냐면 예전에 옛날에도 뭐 비행기를 개발하겠다 했을 때도 그죠? 사람들이 다 비난하잖아요. 이거 뭐 철이 어떻게 나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결국 해내면 그때는 이제 영웅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네옴시티가 뭐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짓이다, 그죠? 또는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 라고 해서 뭐 어떤 영상은 정말 혁신적으로 보도하고 어떤 방송은 뭐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 내용을 하는 이유가 그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석유가 많아서 석유가 많아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이게 혁은지 아닌지 제가 뭐 건축도 모르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있어서 우리도 뭐 어떤 시각을 가질 때 뭐 비판적으로 뭐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걸 주구장창 이렇게 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판단이 된 상태에서는 추후 진행 상태를 지켜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하시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겁니다. 네옴시티 글쎄 국내 건설사들이 반응이 시원찮은 이런 글을 보면 저는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에 뭐야 이거 네옴시티는 안 되는 건가 보네 뭐 역학적으로 뭐 건축학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블록체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네옴시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스마트 시티에는. 예. 그래야 어떤 이런 공격을 안 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 물론 이것도 저의 바람일 수 있죠. 블록체인 말고 더 좋은 기술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현재 기술력 같아가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을 놓고 본다고 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는 석유가 많은데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얘네도 뭐 석유 산유국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는 잘 살고 사우디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뭔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나라도 아닌 거고 나름 잘 굴러가고 있는 나라에서 굳이 예, 뭐 무슨 굳이 뭐 어떤 의도를 숨기고 이렇게 해서 뭐 달러를 푼다 뭐 이런 생각은 굳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옴시티의 그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어떤 블록체인인지 모르잖아요 아직 우리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뭐가 일단은 로커스만 한 게 없다. 네, 로커스만 한 게 없다. 모르죠. 뭐 이더리움하고 이미 뭐 무슨 계약을 체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더리움을 쓸 수는 저는 없다고 확신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저는 그리고 뭐 저는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되게 억울한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저 대신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뭐 저 그때 팬이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팩트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 거기에서 굳이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좀 성격이 되게 뭐라고 약간 약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혹여라도 공식방에서는 그냥 뭐가 있어도 적어도 저희 알밤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논란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그때 그렇게 대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뻔하죠. 예. 제가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팩트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였다고 하면 저는 이 방송도 못 하겠죠, 그죠?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조용히 그냥 진행하면서 저희 알밤방에서는 시끄럽게 하시면 돼요. 예. 그게 어떤 네, 그게 어떤 주제라도 블록체인 관련되거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쫙 봤어요.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건 맞는데 저는 여기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3세대 블록체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알고리즘들이 또는 분산 원장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들이 계속 저하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개발자하고 미팅을 한 얘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우리의 방향성도 맞고 누군가 당연히 제가 그쪽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안 들여봤기 때문에 누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되죠. 물론 당연히 당연히 블룸이 앞서 있겠죠. 블룸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심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어쨌든 지난 웨비나 때 재단에서 저를 또 언급해 준 것도 얼마나 또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영광입니까? 네. 그래서 순기능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뭐 당연히 기술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재단에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350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단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재단을 뭐 깐다는 표현도 솔직히 좀 그게 깐 것도 아니지만 재단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저는 투자자니까. 네, 투자자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재단을 깔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운영 능력.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예,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딩을 알아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데 솔직히 공부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알자고 예,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예, 저같이 코딩을 해가지고 구조를 알아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고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깔끔하게.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비판하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그게 근데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간에 계속 커지면 이게 커지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굳이 저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방에 계신 분. 뭐 저는 진짜로 거의 1도 신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그 제 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 팔콘이 그냥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떤 분께서 궁금해 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은 부질이 없지만 뭐 제가 이제 저를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겠죠. 언제쯤 메인넷이 런칭될 거로 보이냐. 그건 진짜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단이 한 얘기에 지금 이 노드 업데이트 속도를 보면 굳이 테스트넷은 이미 다 끝난 것 같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또, 요즘엔 또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뭐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이 노드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 외부적으로도 확인을 해봤겠죠. 예. 뭐 그거를 뭐 제 말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 굳이 제가 말씀드렸죠. 없는 것도 있다고 사기쳐서 만드는 이 판에 누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순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단에 뭐 어떠한 그런 의심이 들 이유도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노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왈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제가 뭐 개인 카톡으로 개빈 우드가 누구냐면 이게 오타가 아니고 이분이 개빈 우드라는 분은 그 이더리움을 같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아마 폴카닷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을 같이 창시했는데 당연히 이더리움을 같이 창시했으니까 폴카닷도 더 이상 이렇게 뭔가 무기 없이 합의 알고리즘 조금 변경한 거 가지고는 성능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다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 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솔직히 필요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야 이게 무슨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또 저는 그런 걸 푸는 걸 또 좋아하는 너구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뭐 우리 저희 방에서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뭐 앞으로 3년간 전례 없는 강세장 맞을 것 이러면서 메인넷을 메인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업데이트의 속도는 뭔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밀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들도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기자도 이걸 쓴 기자분께서 뭐 당연히 전문가시겠지만 지금 레이어 2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레이어 1의 시대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벽한 레이어 1이 없는데 어떻게 레이어 2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맞다 틀리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추월할 알트코인 결국에는 네.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들이 디파이에 그렇게 한동안 미쳐 있었던 거는 결국에 모든 이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업에 있어서 산업에 뭐 그레이드는 없겠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항상 그 엔드 스테이트를 하이엔드를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이 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파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온 게 블록체인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그런 거래나 아니면 금융 쪽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중화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주식도 하고 뭐 모든 게 다 금융이잖아요. 결국에 금융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데 다수의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알트코인이 금융 환경을 재구성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자타 공인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진행되고 있는 최고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레이어 1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얼마나 더 로커스가 우월한지 블룸이 우월한지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난주에 그 뭐 이렇게 알밤 너구리 한번 뭐 얘기해 줬다고 뭐 물고 빠네 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잘 하리라 믿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웨비나 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가봤자 뭐 알겠습니까? 네, 저도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 멘토님하고 같이 이제 사업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는데 네, 거기서 아마 웨비나를 보고 여러분들 혹여라도 만약에 이게 제가 가끔씩 해외 출장을 나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좀 제가 그립다고 하면 빨리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이런 방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전 항상 네 저는 그렇죠. 사심을 항상 네 드러내죠. 흑심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죠? 백심인가요 이거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가격만 보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만 보면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주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또 채팅창에 또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잠시만요. 자, 무언가 되게 뭐 이렇게 합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도 뭐 벌써 50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저도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한 걸 정리하자고 하면 어, 다이나믹 샤딩도 다이나믹 샤딩이지만 그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원장이 중요하다. 이 원장을 특허를 냈더라. 저는 이걸 중요시 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리파이어블 프루닝, 그러니까 프루닝 앞에 이제 뭔가 붙여서 그게 고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프루닝에 대해서도 정말 원장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성능이 발휘가 되는데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먼저 기술 시작했고 그 기술적 격차를 왜 통상 뉴스를 보면은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격차는 뭐 6개월,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분명히 1년 이상, 2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진짜로 메인넷을 통해서 메인넷 발표나 아니면 테스트넷 발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순간 네. 그렇게 돼도 말씀드렸죠. 뭐 그게 지금 상장된다고 상장된다고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알밤 너구리가 뭐 어?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선동을 하네 만에 뭐 그런 거 얘기해봤자 뭐 소용이 없으셔요. 본인 판단에 이거 해가지고 잘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예,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되게 유명하신 웹툰 작가님이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주호민이라는 분이 이 파괴왕이라는 그 칭호를 갖고 계셔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 학과 다녔었는데 애니메이션 학과가 없어졌고 일단 여기서부터 파괴왕의 이제 서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제 뭐 까르푸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까르푸도 이제 망했죠. 여기까지 그냥 장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군부대 이 주호민 101여단에서 제대해서 군생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일산에서 근무할 때 2008년도에 합쳐졌거든요. 101여단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여기를 근무하셨대요. 그 근무하던 군부대도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웹툰 작가를 야후에서 하셨다는데 야후 웹툰 연재가 종료돼서 야후 코리아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다. 청와대에 갔더니 다음에 탄핵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삼성이 그 갤럭시 7 이렇게 뭐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갤럭시 7 노트 7이 막 뭐 폭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9개의 파괴항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혹여라도 또 지금 이 제가 그 지난주에 드린 불행인 듯 불행 아닌 불행 같은 행운인 듯 행운인 듯 행운 아닌 행운 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GSR 셀시우스 쿠코인 쿠코인은 망하지 않았지만 GSR 셀시우스 이 큰 데가 어쨌든 간에 막 해서 얼면서 파괴왕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파괴왕은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정작 본인은.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런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거 파괴왕 아니야? 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몰라. 뭐 또 있었나? 파괴된 게? 물론 뭐 FTX는 뭐 간다고 안 했으니까 FTX는 뭐 피해 갔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제 내일부터 또 3월이니까 뭐 좋은 소식 기다려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또 3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진짜 좋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단계 글 막 그런 거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어떤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체에서 뭔가 이제 뭐 구조를 파생해서 만든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싫어하고 그게 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빼고는 정말 좀 없어요. 막 이렇게 로커스 빼고는 다들 대화가 없으세요. 뭔가 이슈가 없기도 하긴 하지만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신 것들을 저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스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 제가 바스트에 대해서 정말 여기저기 뭐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뭐 되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자분께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수집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뭐 당연히 NFT 민팅 중에 이제 뭐 아직 자리 잡은 데가 이제 오픈시하고 또 새로운 한 그 추종자가 나와가지고 추종자가 아니라 이제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직 시장을 완전히 장악이 안 된 이 NFT 마켓 시장에서 뭐 새로운 또 강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제가 이제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좀 빨리 제가 복귀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히 쉬세요. 안녕. 이노하우스님께서 1분기 또는 4월 초기면 맨넷이 아니라 테스트넷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일단은 테스트넷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안으로, 메인넷이 더 늦춰지면 대안으로 테스트넷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이제 이전, 재단에서 얘기했던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기억은 해요.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동기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원장의 속도를 원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진행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뭐 다이나믹 샤딩까지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빨리 나와주고 다른 것들 이제 뭐 시장에 봄이 왔을 때 같이 꽃이 피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진짜 빠이빠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고 종료해 주세요. 네.